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한때는 50조 원 이상으로 가치가 측정되었던 WeWork의 파산 신청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WeWork라는 회사는 오피스를 대여해주는 회사로 이 분야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던 유망주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파산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Commercial Real Estate의 대표적인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Commercial Real Estate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일하는 것이 편해진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오피스에 나와서 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는 잡 어플라이를 할 때도 재택근무되는 잡들 위주로 어플라이하는 성향이 나타나서 항상 꽉 차 있고 오히려 비어있는 오피스를 찾기가 힘들었던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수요가 많아야 할 맨하탄이나 샌프란 같은 경우에도 각각 23%, 32%가량 오피스들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에서 금리를 짧은 기간 동안 지나치게 올리는 바람에 낮은 이자율로 론을 받아서 건물을 빌리거나 사셨던 분들께서는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더 이상 론을 갚지 못하고 은행에 넘기는 디폴트가 일어나서 올해 초부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분야에 위험 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최근에 위워크의 파산 신청으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불안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70% 이상의 론을 빌려준 은행들이 바로 리저널 뱅크들인데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이 무너지면 리저널 뱅크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 크게 오른 금리로 인해 국채값이 폭락하면서 은행들이 국채에 투자한 원금 대비 손실이 무려 700조 원이 넘는다고 보고가 며칠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WeWork의 파산 신청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마켓 크래시를 점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영상에서는 여러 수치들을 바탕으로 마켓 크래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나눌 예정인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킹 알파에서 1년에 239불 하던 서비스를 무려 167불로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할인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시킹 알파 퀀트 시스템의 창시자께서 시킹 알파 플랫폼을 사용해서 각 분야의 탑 주식들을 찾는 방법을 직접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힘든 마켓의 하락으로 저평가되어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제 장기 투자들이나 차트 분석을 통해 마켓의 상향 혹은 하향 트렌드를 기반으로 매도하는 단기 트레이드,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 수익을 내는 커버콜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페이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힘든 마켓을 함께 잘 견디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급되었던 스티뮬러스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한때는 9.1%까지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4%를 넘으면서 물가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특히나 미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중요시하는 core CPI나 core PPI에는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푸드와 에너지가 제외된 지표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더라도 몸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고 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높아진 가격으로 당장 통장에 돈이 모자랄 경우일지라도 신용카드 빚을 내면서라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쌓여가는 카드 빚이 점점 늘어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현재 평균 카드당 6,000불 정도의 빚을 안고 살고 있고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신용카드 전체 빚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빚이 점점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빚이 많은데도 여전히 빚을 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잡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갚지는 못할지라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미 연준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점점 내려오긴 하지만 높아진 금리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일단은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회사들 같은 경우에 빚진 부분에 대한 이자가 202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대부분 가장 먼저 그리고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초반에 대대적인 해고 소식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급격하게 올린 금리로 인한 문제가 회사들에게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은행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보통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은행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이빙스보다 몇 배 높고 아주 안전한 국채에 고객들이 저축한 돈을 투자해서 몇 배 이상 수익을 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값이 너무 크게 내려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 국채를 대거 매수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채 투자에 대해 700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물론 국채 같은 경우에 만기일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 있다면 손해를 절대 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받게 되지만, 만약에 회사들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은행에 맡겼던 돈을 찾아야 한다면 은행에 현금이 없을 경우 큰 손실을 보고서라도 국채를 팔고 현금을 마련해서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서라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은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국채에 투자한 자산의 손실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손해보고 국채를 팔아도 고객들에게 돌려줄 현금조차 없다면 은행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 올해 초에 일어났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조만간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도미노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거의 70% 이상의 론이 리저널 뱅크들로부터 받은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빚이 1.2 트릴리언이 넘었고 2025년에 만기되는 빚만 626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높아진 금리로 이 건물들이 론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가 일어난다면 이 건물들에게 론을 해준 70%에 해당하는 리저널 뱅크들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많은 은행에 일하던 분들이 잡을 잃게 될 것이고, 그나마 잡이 있어서 신용카드 빚으로 먹고 살았던 분들께서는 해고되고 나서는 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겠죠. 만약 이런 사태가 온다면 미국 경제는 리세션보다 더 심한 사태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난주에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분야의 유망주였던 위워크의 파산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파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리저널 뱅크들도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와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unemployment rate이 4.5%를 넘고 나면 매번 리세션이 찾아왔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들이 다들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질로, 스냅챗, 엑스피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의 해고 소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경제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unemployment rate 역시 점점 오르면서 4.5%는 아직 아니지만 10월에 3.9%까지 오르면서 리세션에 대한 fear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걱정되었던 부분은 이 unemployment rate 수치는 약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의 수치가 3.9%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죠. 자, 어떤 분들께서는 미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거나 올려봐야 한두 번만 더 올릴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금리를 더 올리지 않거나 한두 번만 올리고 멈출 수는 있지만 지금의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준의 금리 정책과 리저널 뱅크들 그리고 회사들의 파산 소식이나 해고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페이트리온 서비스 멤버들과도 제가 매일매일 뉴스와 차트를 분석하면서 마켓의 움직임과 인사이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위워크의 파산을 시작으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붕괴가 초래할 수 있는 리세션의 시나리오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